이재명 대표는 한국현대사 백년사에서 박정희, 김대중 다음 단계에 인물이 한 번 꼭 필요한, 지금 20년째 인물 부재 때문에 지금 나라가 계속 추락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인물이라고 단언컨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개헌과 더불어 저는 총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냥 현행 그냥 헌법 제도를 체계라고 따른다고 치고 하면 네. 꼭 필요한 총리를 발견했어요. 누굽니까? 좀 의외의 인물일 거예요. 의외 인물하니까 더 상상이 어려운데요. 그냥 아무나, 이건 뭐 여야 네. 보수 진보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우리가 인선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서. 사회 전반에서요. 예, 예. 아무나 뽑으세요. 책임질 필요 없는 말이니까. 총리 한 명만 뽑아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지금 머리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서요. 예. 우리 제 지금 이 구교영 정치비상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댓글에 인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총리라는 자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대독이나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 전체를 통과하는 강력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사회 뭐 경제계가 뭐 굉장히 비틀거린다든가 교육이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다든지 뭐 여러 분야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정말로 그 공직사회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 정도로 정말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이걸 유지 지속 발전하려면요 정말 공직사회가 비상한 전투 모드로 살아야 돼요. 일반 시민은 적당히 경제성장의 혜택도 누리고 해외여행도 하지만 내가 공직사회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여러 혜택도 누리겠지만 약간 그 좀 사명감, 네. 비상한 시국에 내가 역사를 만든다는 그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좋았던 시절에 공무원 사회들의 그 얘기 지금까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 보면 옛날 그 지금 기재부라고 부르는 데가 경제기획원이었거든요. 네. 거기 관료들 아주 전설적인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공직사회 전체 또 지자체 전체가 지금은 느슨하다 못해 나 임기 동안 해먹는 자리처럼 변해. 이거 과언이 아니라 그렇게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직사회를 엄벌에 처하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부서를 막 잘라내고 네. 뭐 하고 쓸데없는 위원회들 다 쳐내고 네. 진보의 소신이라든 뭐 큰 정부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이거 다 좀 뒤집고 네. 어쨌든 대개혁을 이룰 정말로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름은 정청래다. 이 사람이 사석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 보면 너무 개그캐 아니에요. 맞아요. 네. 좀 철없는 사람 같이 굴잖아요. 네, 이 사람 양면성 중에 법사위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 그 사람의 진면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역할이 주어지면 정말 자기를 안 아끼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막말꾼이다, 뭐 운동권 떨거지, 뭐 별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치 행보를 보면 한국의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때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어서 나에게 소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네. 죽일 놈 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정말 인물이에요. 총리에는 정청래.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잡는다는 의미는 지금처럼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좀 선진국형 정상적 방송 체계를 자율성을 만들어야 부여하는 되고, 형태로 가기 위한. 네. 그다음에 K컬처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 있고 네. DJ식으로 정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을 철학에 충실하면서 소위 또 매서운 장관으로 역시나 누구겠어요?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매서운 이미지의 네. K컬처? 최민입니다. 네. 단연코 네. 최민이죠. 단연코 최민입니다. 두 명은 인선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DJ 때 장관의 뜻밖의 인물 3명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해수부 장관에 발탁이 돼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누구죠? 통일부 장관에
갑자기 정동영 장관 아니고. 정동영.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김근태. 네. 이게 다 뭐예요? 정치적인 예비 주자를 키운 거죠. 예비, 네. 그럼 네. 예비 선수를 그렇게 키우는 건데 그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왜 장관에서 실적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때지만 유시민은 투구두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이런 일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자원으로 제 눈에는 이 사람은 무조건 발탁을 해서 대선 후보 예비 자원 굳이 얘기하자면 한준호. 네. 한준호 저희 방송도 같이 해봤는데 네. 굉장히 일단 외모도 출중합니다. 심지어. 예. 뭐 그런 기준은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유, 해외에 잘생긴 대통령도 한 번 있으면 괜찮지 뭐. 하면서 우리 아직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모적으로는 제일 아시아적 외모로는 통했다. 그렇죠, 네. 예. 한준호는 아마 근데 글로벌 외모로 통할걸요. 그러니까요. 예. 왜 외모로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예비 자원으로 저는 한준호 의원을 이렇게 실물도 본 적이 없고,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물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 나이쯤 되면 어떤 정치인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준호는 한 번도 접점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균형 감각이 엄청 있는 사람이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데 정말 실력이 있구나를 여러 번 절감했어요. 여러 번. 뭐 물론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걸 냈지만 그의 살아온 히스토리, 난 그 노숙자 어려운 삶을 경험한 게 들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 피나는 걸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삶에서 피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 그게 뭐 가난이건 가족사건 뭐가 되건 피눈물이 뭔지를 흘려본 사람 같은 존재가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계층, 이 각도, 이거 벌어지는 거를 필사적으로 좁혀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사명이거든요. 그 밖에도 뽑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몇 명 더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아니, 한 명 인선해 보세요. 구 기자가. 아무나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박균택 의원 사실은 주목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법무장관. 네. 그렇죠. 박은정보단 박균택이 나을까? 뭐 두 분 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은 비슷비슷하신데 그 장단점은 또 약간 개별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약간은 뭔가 이제 서글서글한 말솜씨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단호한 부분이 있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 또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견적으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면모 가운데 굉장히 따뜻함이 있을 것 매섭고. 같고. 네. 근데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게 있죠. 박은정 의원은. 근데 그건 캐릭터고, 그러면 박은정이냐 박균택이냐를 갖고 우리 한번 논쟁을 해보자. 이런 거 재밌대. 대신에 반드시 뽑아야 될 이름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을 저는 확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을 데리고 정치를 하라 대통령은. 그래서 총리와 장관 위주, 행정부 위주의 통치와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직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수석 비서관들이 앉아서 각 부처에 대응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이게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걸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싶은데 그러다 비서실장은 다르죠. 2인자이기도 하고 정말로 정말 물건이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김민석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민석이에요. 그다음에 그 효능감은 현저히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적어도 한국이 통상으로 12위, 13위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제정보, 국제첩보가 목숨처럼 중요한데 지금 국정원은 다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 뭐 하는 기관인지. 근데 뭐 하겠죠. 네, 무슨 일 음지에서 일하니까요. 네, 하겠죠. 그런데 유능한 사람 다 떨려져 나왔대잖아요. 몇백 명 단위로 아웃을 시켰는데 그 아웃된 사람들이 진짜 물건이래잖아요. 정말 국정원도 대개편을 해야 되는데 신임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래오래 국정원장을 할 사람을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안위를 위해서 또 북한이나 대중국 관계 안보를 위해서 정말
국정원장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네. 이거는 정파색이 좀 엷더라도 정권 바뀐다고 바뀌지 않을 오래갈 실력자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보태서 뭐 여쭤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몇 명 열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대중의 눈앞에 사라졌지만 그런 사람 중에 이탄희 의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나와서 설명했던 의원 중에는 이소영 의원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물건이네. 김한규 의원도 보면은 굉장히 의정 활동을 최근에 보면 네. 젊고 참신하게 이렇게 정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들 네. 물건이죠. 근데 이탄희 의원은 너무 감성적이어 갖고 하여튼 정말 인물이고 삶의 자세가 정말 눈물겨운데 대신 좀 단단해져야죠. 뭐로 불출마하고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이 엄혹한 시기에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어서 정치 자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이 법관으로 돌아가서 그 제명 되나 그건 그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이탄희 네. 대법원장쯤 만들면 아주 그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가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이면 신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가 되면 죄인이고 죄인은 나쁜 사람이고 무죄가 되면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이 생각 듭니까? 야, 이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구나. 정권의 밑보였구나. 유죄가 때려진 사람들에게 당장 가는 시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지 못하는 너무 불행한 네,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는 사람. 네. 바꾸되 가혹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예컨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대로 하자면 이탄희 씨 같은 사람이 정말 매서운 대법원장을 할 수 있겠죠. 네. 대법관이어도 뭐 상관없고. 그리고 이소영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극찬하셨잖아요. 극찬 정도가 아니라 성과를 냈잖아요. 금투세. 네. 아니 금투세 유예도 아니고 폐지로 한 게 이거 솔직히 저는 금투세 내가 뭘 알겠어요. 주장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건 선거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고. 일단은 집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소영이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영리한 거라고. 네. 이소영 의원 정도의 실력과 머리를 가진 사람은 글쎄 그게 어떨지 모르죠. 경제관료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 관료로. 네. 그리고